안녕하세요. 태아보험 333가지 전체 특약 총정리 영상 3편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표시를 했는데요. 꼭 필요한 특약은 별표 5개, 권장하는 특약은 별표 4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별표 3개,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굳이 중복돼서 안 넣어도 되는 특약은 2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은 1개로 나눠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2025년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태아보험 전체 특약 총정리 3편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1번은 난청 진단비 담보입니다. 난청은 보통 노화로 오는 경우가 많고 보장이 최대 30만원이라서 크게 도움이 되는 담보는 아니라 별표 2개입니다. 102번은 요로결석 진단비, 103번 천식 지속 상태 진단비, 104번 성조숙증 진단비입니다. 위 3개는 보험료가 37원, 15원, 6원이라 굉장히 저렴한 대신 보장 금액이 10에서 20만원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성해도 되고 구성하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담보들이라 별표 3개입니다. 105번 ADHD 진단비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6세부터 보장이 개시되어 18세까지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 코드를 받아야 지급해주는데 정신과 질환인 F코드는 사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서 평생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자녀분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심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장금액도 30만원으로 높지도 않아서 별표 2개입니다. 106번 아토피 진단비, 107번 중증 아토피 진단, 108번 수족구 진단비, 109번 수두 진단비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아토피와 수족구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걸리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구성하는 특약이고 청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함정이 있어요.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토피 진단비 10만원에 798원, 중증 아토피 100만원에 6,070원, 수족구 진단 10만원에 761원, 수두 진단비 10만원에 214원.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계산해보면 아토피 진단비 10만원 보장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95,760원, 중증 아토피 90만원에 72만 8,400원, 수족구 진단 10만원에 13만 6,980원, 수두 진단비 10만원에 25,680원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아토피, 수족구 발병률이 높다 하더라도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보장 금액과 총 납입료가 비슷한 담보들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어릴 때에만 구성했다가 향후 삭제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지금 가입한 보험을 4, 5년 후에 설계사분한테 요청해서 삭제할 자신이 있을까요? 설사 그러더라도 이걸 계속 기억해야 하고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 보장받는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별표 2개를 주고 싶습니다. 대부분 아마 잊어먹고 그냥 납입하실 거예요. 110번 기흉진단 담보입니다. 신생아 기흉인 경우에는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고 별표 4개입니다. 엄마 아빠가 호흡기 쪽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면 구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1번 특정 정신장애 진단 담보, 112번 중증 팁장애 진단 담보. TV나 뉴스에서 이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받은 경우 10에서 20만원 보장이 됩니다. 보장 금액이 너무 약하고 10만원 받으려고 굳이 보험사에서 이런 병력 이력을 남기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별표 1개입니다. 113번 결핵 진단비 담보입니다. 요즘 누가 결핵에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질병보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결핵은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은 질환이기도 하고 보험료도 3원 받게 하지 않아 별표 4개입니다. 114번 뇌전증 진단 담보입니다.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신경계 질환인데요. 보험료가 4,840원으로 굉장히 비싸요. 혹여라도 뇌전증에 걸리더라도 10명 중 7에서 8명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담보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115번 대상포진 진단비입니다. 먼저 대상포진 9세 이하 발병률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13만원 정도인데요. 차라리 이 보험료로 부모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춰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16번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하는 질환인데요. 뇌성마비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아 필요한 담보입니다. 보통 산정 검사 중에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 별표 4개입니다. 117번 특정 언어 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 담보입니다. 특정 언어 장애 및 말더듬증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야 보장이 되는데요. 앞서 정신장애 담보와 비슷하게 보장 금액이 10만원밖에 되지 않아 보험사의 청구 기록을 굳이 10만원 때문에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별표 1개입니다. 118번, 119번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입니다. 어린이 특정 감염병으로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30만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10만원 보장이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장염과 호흡기 관련 질환은 아이들이 자주 걸리기도 하고 보험료가 10원 단위라 가성비가 좋아 별표 4개입니다. 120번 급성 신우신염 진단 담보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릴 때에만 꼭 많이 걸리는 질환이 아니죠. 걸렸을 때 치료비의 70에서 80%는 실손 의료비로 대비를 할 수 있고 보장 금액도 20만 원으로 높지가 않아서 별표 2개입니다. 121번 척추 측만증 진단 담보입니다. 척추 측만증을 받았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각도가 20도 이상이나 되어야 하고 보장 금액도 2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별표 2개입니다. 122번 주요대사 이상 질환 진단비입니다. 위와 같은 주요대사 이상 질환에 진단되면 보장이 되는데요. 우선 보장 금액 500만 원에 보험료도 2,905원으로 저렴한 편도 아니에요. 위 내용들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률을 생각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별표 2개짜리로 분류했습니다. 124번은 소아 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 담보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병들인데요. 요즘 소아비만이나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보험료도 1,6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 담보는 엄마나 아빠가 과체중이고 성인병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해볼 정도의 담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125번 성장기 자폐증 진단 담보입니다.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 300만 원 보장이 되는데요. 앞서 ADHD 보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폐 진단 또한 정신과 질환인 F코드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기록이 훗날 보험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표 3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6번 간부전 진단 담보입니다. 간부전은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 독성 물질 수치가 증가하여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데요. 위 3가지에 대해 보장해 주는데 신생아나 유아기, 청소년기에 사실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별표 2개입니다. 127번 내향성 손발톱 치료 담보입니다. 담보 내용을 보면 소독과 도포 붕대 치료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말고는 사실 수술 치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향성 손발톱으로 인한 수술 치료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128번 건선 특정 치료 담보입니다. 급여 치료인 특정 광선 치료와 약물 및 주사제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 원 보장이 되는데요. 피부 쪽이 안 좋은 아기들에게는 필요한 담보이기도 하고 보험료가 4원밖에 하지 않아 별표 3개입니다. 130번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 담보입니다. 보험료가 4,530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하면 총 187만 200원인데요. 문제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 2개입니다. 131번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담보입니다. 카티 치료제를 이용한 신항암 치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아암에 대해서 좋은 보장이기는 하나 암 진단비 1억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해당 치료는 급여화가 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일당 특약입니다. 사모님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시는 담보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번 일당 관련 담보는 132번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0일 담보부터 150번 독감 입원 일당까지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제초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보장 내용들이 많을 땐 그냥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탄탄하게 구성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병 입원 일당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 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일, 30일, 180안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각 담보별로 최대가 5만원, 섞어서는 최대가 6만원이기 때문에 1회 입원 시 가장 길게 보장해주는 180일 한도를 5만원 최대로 놓고 30일 한도를 만원 추가해 6만원으로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별표 5개 필수 특약입니다. 여기에 1인실을 이용 시에는 실비 보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136번 종합병원 1인실 담보만 추가로 구성하고 아이가 입원한다면 위와 같은 상급병원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면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 추가로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132번 질병 중환자실 담보는 인큐베이터 대비로 아마 구성을 희망하실 텐데 인큐베이터는 어차피 국가에서 병원비를 거의 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지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에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더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표 3개입니다. 그 외 나머지 입원 일당들은 상위 보장인 질병 입원 일당에서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별표 1개입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이 개정될 때마다 자주 변동되는 담보인데요. 현재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는 160번 질병수술비 선천포함 혀유착제외 담보입니다. 혀유착증을 제외한 위와 같은 선천질환을 포함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보장이 되는데요. 미용 목적의 수술, 임신 관련 수술, 선천 이상 수술과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비 중에서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라서 필수 특약 별표 5개입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선천포함 혀유착제외 경증 질병 제외 담보입니다. 160번 질병수술비 40만원과 위보장 10만원 해서 총 50만원으로 하시는 게 현재 질병수술비 쪽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담보들은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별표 2개입니다. 163번부터 167번까지 질병 1호종 수술비, 168번부터 173번 질병 1,6종 수술비, 종수술비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종 가장 경미한 수술부터 해서 5종 가장 중대한 수술을 뜻해요. 1호종 수술비에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더한 게 16종 수술비인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혀유착증이나 선천성 모반 등 발병률이 높은 선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포함된 16종 수술비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23주가 지난 산모님들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호종으로만 구성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174번 암 MRI 촬영 검사, 178번 질병 MRI 검사 지원비, 179번 질병 CT 검사 지원비, 세 가지 담보는 특이하게 검사를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엑스레이라면 모르겠는데 CT나 MRI 검사 시 5에서 10만원 보장받는 거는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CT는 보험료가 996원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별표 2개입니다. 176번과 177번은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항진증 관련 담보인데요. 갑상선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하증과 항진증 모두 특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제비가 어차피 실손의료비에서 급여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특약입니다. 구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도 나쁘지 않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특약이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180번부터 187번, 247번부터 250번까지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담보들인데요. 암, 뇌, 심장,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해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진단비가 보장이 됩니다. 우선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부담해주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고요. 이 보장들 말고도 암진단비 등 다른 특약으로 이미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1개입니다. 188번 암수술 담보, 189번에서 193번까지는 다빈치 로봇 암수술 담보인데요. 암진단비가 이미 1억 5천만 원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수술비는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이미 되기 때문에 중복 보장으로 별표 3개입니다. 3편은 여기까지입니다. 194번부터는 4편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영상에서 나오는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은 별표 4개와 5개짜리로만 이루어진 정답 설계안이니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설계한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